이번 시간은 메인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학생들에게 웹디자인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생들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이트를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그 전에 포토샵을 배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이 안에 콘텐츠가 달라지거나 할 경우에는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웹디자인을 하는데 메인 이미지의 유형이라고 해서 제가 좀 이름을 지어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이 포커스이기 때문에 모델 주목형,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배경을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배경 확장형이라고 적었는데요. 보통 이렇게 사진이 있을 경우에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사이즈에 맞게끔 사진이 딱 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배경을 따로 확장해서 만들고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거기다 복사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어떤 이미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포토샵의 기능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이미지를 먼저 해볼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모델이 필요하죠. 모델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복 모델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놨고요. 지금 수지님 같은 경우에는 미모가 뛰어나시니까 이 분위기가 더 나는 건 있습니다. 저희는 물론 이만큼 분위기는 안 나겠지만 이거랑 비슷한 분위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모델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저희가 배경하고 모델을 분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사용하시느냐면 여기 레팅 걸 아래쪽에 보면은 지금 클릭하면 한 3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오브젝트 셀렉션 선택하고요. 이렇게 가면 파란색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조금 시간은 걸립니다. 아니면은 위쪽에 바깥쪽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클릭하면 얘가 셀렉션이 됩니다. 그러면 이동 도구 와서 얘를 가져오고요. 너무 크거든요. 화면 자체를 컨트롤 누르고 마이너스 해서 그 다음에 컨트롤 T 해가지고 저는 이게 링크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Alt에서 센터로 갈게요. 그리고 위치를 잡을게요. 그래서 엔터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 만들면 되겠죠. 이제 배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레이어를 만드셔야 되겠죠. 여기서 백그라운드 위에다가 레이어 하나 만들게요.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 색을 넣어 주실 경우에 지금 약간 안쪽에는 뭔가 밝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 어두운 영역을 스포이드로 찍어 주시면 됩니다. 스포이드로 찍어 볼게요. 찍고 정경색 넣을 때는 Alt 딜리트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얘네를 이제 예시를 껐다 켰다 하면서 봐야 되니까 폴더 안에 넣어 버릴게요. 그래서 컨트롤 눌러주고 2개 선택해서 컨트롤 G 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껐다 켰다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밝은색 영역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레이어 또 하나 만들어줘요. 배경 위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뭐 넣으시면 되는데 전경을 일단 흰색으로 바꿔요. 전경. 네, 이런 거 넣으실 때 브러쉬 가면 되거든요. 브러쉬 툴 선택해 주시고 선택해 주는데 브러쉬가 종류가 선명한 거면 안 되겠죠. 소프트 라운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본인이 이제 정해 가지고 좀 크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얘가 이렇게 깔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1500 정도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딱 찍어줘요.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동 도구 가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지금 보면 얘는 은은한데 저희는 너무 진해요. 그쵸?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이거 레이어 선택된 상태에서 레이어에서 불투명도 오파시티 낮춰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면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싶을 때 멈추시면 돼요. 저는 한 43% 정도 했는데요. 이쪽 부분이 흰색이 남아 있는데요. 이런 거 없애실 때는 여기 랩팅 걸 아래쪽에 보시면 아까는 저희가 첫 번째 거 있잖아요. 이번엔 세 번째 거 매직 이용하시면 이 부분만 선택하셔갖고 이거 딜리트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본을 보면 원본은 뭔가 배경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융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레이어 스타일에서 이너 그로우를 줄게요. FX 이너 그로우 들어가 볼게요. 색깔을 선정을 해주실 때는 지금 보시면 흰색을 넣으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배경 색깔하고 똑같은 거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금 진한 색깔로 남색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파시티 좀 줘보고 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이즈 너무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손 같은 경우 보세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들어오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적당하게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투명도도 본인이 보고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 마음에 들 경우에 멈춰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른 부분은 자연스러운데 이 부분이 약간 좀 표시가 많이 나니까요. 이럴 경우에는 지우개 툴 괜찮습니다. 지우개 선택하고 적당한 브러쉬 크기 선택해서 여기 터치 몇 번 넣어 주시면 돼요. 한 3번 정도? 이렇게. 예. 비교 한번 볼까요? 히스토리는 작업 내역이죠. 그래서 이렇게 흰 게 보이던 거를 이렇게 지우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가져와서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은 약간 흐릿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미지를 선명하게 보이게끔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뭐 명도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필터를 주거나 이래 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그래서 레벨을 먼저 좀 넣어 볼게요. 레벨은 이미지에서 어저스먼트 여기 가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선택하고 이쪽에 3번째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저스먼트 여기서 2번째 거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한번 검은색 값을 한번 움직여 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전체 배경까지 다 색깔이 같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얘를 끊어주기 위해서 얘만 적용이 되기 위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모델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검은색 영역과 그 다음에 회색 영역을 좀 이동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한다는 거는 검은색 영역이 조금 더 도드라지면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껐다 켰다 해보면 훨씬 더 선명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모델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터를 한번 가볼게요. 샤픈 가시고요. 그 다음에 양을 정할 거기 때문에 언샵 마스크 들어갈게요. 여기서 지금 프리뷰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변경된 사항을 바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만큼 하면은 양을 많이 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보입니다. 근데 샤프는 은근하게 들어가시는 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까지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전에 거하고 확인 항상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훨씬 조금 미세하지만 훨씬 더 선명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눈 부분을 보시면 이제 이미지는 끝났고 원본 한번 보시면 이렇게 로고 들어가고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카피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위치 정하실 때 학생들이 또 조금 헷갈려 하는데요. 여기는 보면은 여백을 요만큼 줬어요. 사실 요만큼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만큼 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옮겨 보면은 요만큼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공간이 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비슷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는 로고 자체를 조금 안쪽으로 넣었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로고의 위치를 이쪽을 맞췄어요. 라인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리드를 맞춘 거거든요. 보통은 웹사이트를 만드실 때는 이제 몇 단 그리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드는데요. 뭐 그거는 둘째 치고 일단 여러분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레이아웃을 잡을 때는 왼쪽하고 오른쪽에 여백이
어느 정도는 맞는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보통 보면 이쪽은 넓고 이쪽은 좁고 막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동일시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배경 확장형 이미지를 설명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나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배경을 만들어주고 오브젝트를 복사해주면 되는데요. 그럼 해볼게요. 이미지 가져올게요.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폴더에다 넣을게요. 컨트롤 G. 됐어요. 여기서 레이어 하나 만들어야지 저희가 배경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이어 하나 만들고 위치 잡고, 그 다음에 색깔 넣어줄 때 스포이드 찍는데 여기는 조금 밝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찍어주세요. Alt 딜리트해서 색을 넣어주세요. 이제 오브젝트를 복사해서 이쪽에 갖다 놓을 건데요. 그랬을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라sso 툴, 그러니까 무브 툴 아래쪽에 보면은 라sso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가미 툴이라고 얘기하고요. 요거 해주는데 중요한 거는 위에서 패더값 주셔야 돼요. 패더값 주지 않으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복사한 게 표시가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오릴 때부터 패더값을 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OPX 줬고요. 꽃잎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택해 볼게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물론 Alt하고 컨트롤 누르고 복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레이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수정하거나 자리 배치가 할 때 또 손을 대야 되니까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이동도구 이용해서 이렇게 가져갈게요. 지금 보면 외곽이 표시가 나거든요. 색깔이 달라 보여가지고 이랬을 경우에 지우개 이용해서 바깥쪽을 조금 터치를 넣어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합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도 복사할게요. 해당하는 레이어 선택하고 올가미 요거 선택해 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거 하실 때 물론 지금 만약에 여기 있는 걸 복사를 하더라도 다른 느낌을 주시려면 똑같이 하시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돌릴게요. 컨트롤 T.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지우개로 터치 조금 넣어주시고, 어색하지 않으면 그냥 놔두시면 되는데 어색하면 바깥쪽을 좀 지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얘도 복사, 요거 레이어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이것도 방향을 바꿔주는 게 좋겠죠. 됐고요. 그 다음은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T. 이렇게. 요것도 지우개로 바깥쪽을. 됐고요. 이렇게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위쪽에 위치 지켜주고 지우개로 지워줍니다. 화살표의 위치하고 카피의 위치를 한번 보면은 이것도 양쪽이 지금 여기에 화살표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백이 거의 비슷한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카피는 뭐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고 꽃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꽃이 보통 여기에 있으니까 이 정도 대각선으로 걸치는 거 괜찮거든요. 그리고 위아래 공간도 어느 정도 조금은 맞춰주시는 거 괜찮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물론 요 그 버튼은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요 세 가지 문구를 봤을 때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은 더 안정감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꽃의 위치에 따라서 이 카피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쪽으로 내려가거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메인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제 배경을 확장하거나 아니면은 모델을 조금 강조하는 형식으로 한 두 가지의 스타일을 설명해 봤습니다.